블로그는 한물 간 거 아니야? 진짜 돈이 되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계속 드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확실하게 말해드립니다. 돈이 됩니다. 저희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는 2024년 6월 기준 2,200명이 넘는 사업자분들의 마케팅 교육을 도와드려 왔고 10점 만점에 9점의 만족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글 하나만 읽어도 방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을 보장해준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비법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요. 우리는요 1000명이 보고 10명이 문의를 주는 포스팅이 아니라 100명이 보더라도 10명이 문의를 줄 수 있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브랜드 블로그의 핵심 2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를 담아서 영상에 녹여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사업자 마케팅 성공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아카데미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업자분들이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마케팅 교육 기관입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마케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해서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스스로가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대행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제대로 된 곳인지 하는 의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수강생분들의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직전에서 지점 3개를 늘리게 된 스터디 카페 대표님, 블로그 당근 마케팅으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러 방송사 및 인강업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학원 원장님, 4개월 만에 매출 7배, 문의량 40배 상승한 광택업체 대표님,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의 성공 사례는 이 외에도 많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업종 대표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분들의 우수 예시를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오니 집중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마케팅에도 정말 뭐가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톡 비즈니스 광고, 블로그, 구글 GDN, 유튜브, 당근 등등 정말 뭐가 많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사업체에 적합한 마케팅 도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실 텐데요. 대체 내 사업체에 어떤 도구가 유효할지, 뭘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각각 처하신 상황도 다르고 사업체에 따라서 유효한 플랫폼도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 3개, 화면에 보이시는 브랜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만 알고 가시면 무조건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장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3가지를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브랜드 블로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블로그는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다들 하긴 하는데 진짜 돈이 되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계속 드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확실하게 말해드립니다. 돈이 됩니다. 저희 이상한 마케팅도 지금 브랜드 블로그 대행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실제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 효과를 정말 몸소 체험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말 유효한데 이 브랜드 블로그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마케팅은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고객에게 찾아가는 마케팅과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 여러분은 이 2개 중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2번째,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는 거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걸 텐데요. 결론적으로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바로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선 무료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24시간 나 대신에 영업을 해줍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 잠재 고객들에게 우리 사업체를 노출을 시켜줘요. 또 가장 중요한 건요, 검색 기반입니다.
검색 기반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블로그는 내가 찾아가는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키워드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키워드가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키워드에 대한 핵심을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역삼역의 필라테스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네이버에 무엇을 검색할까요? 역삼역 필라테스를 검색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역삼역 필라테스가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 이상한 마케팅은요, 키워드를 두 개로 나눕니다. 정보 탐색 키워드와 구매 직전 키워드로 나누는데요. 제가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55세의 여성의 입장이 되어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기까지의 여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금니가 욱신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에 어금니 통증, 어금니 욱신, 오른쪽 어금니 욱신과 같은 단어, 키워드를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내가 충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네이버에 어금니 충치 신경치료, 어금니 발치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나 이거 충치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임플란트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금니 임플란트 가격, 어금니 임플란트 비용과 같은 정보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보 탐색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이후로는 나 그러면 치과를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면 네이버에 해운대 치과, 해운대 임플란트, 해운대 좌동 치과, 해운대 좌동 임플란트와 같은 지역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죠. 어디가 잘하는지, 어디가 유명한지, 이게 궁금해서 해운대 임플란트 추천, 해운대 임플란트 잘하는 곳, 해운대 임플란트 유명한 곳, 해운대 양심치과, 해운대 치과 추천 등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알아본, 내가 가려고 마음먹은 이상한 치과라는 치과명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매 직전 키워드가 되는데요. 내가 발행한 이 글 속의 컨텐츠들이 좋다는 가정하에 잠재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들마다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노출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문의하고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니저님, 저 블로그 운영했는데 효과 없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시 엿죽고 싶어요. 대표님, 정말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신 게 맞을까요? 그냥 대행사에 모든 걸 맡기지 않으셨나요? 한 달에 고작 3-4건의 글 발행에 그치진 않으셨고요. 가격, 이벤트 이미지, 광고성으로 도배해 놓진 않으셨나요? 대표님이 직접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이 글을 보셨을 때 퀄리티에 만족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의 수강생분들, 아니 거의 모든 수강생분들이 정말 침묵을 하십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브랜드 블로그를 작성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으실 겁니다. 사진형 배너 콘텐츠, 누가 봐도 정말 광고성으로 비춰지는 콘텐츠 등등, 이런 거는요, 꼭 내 사업체가 아닌 어떤 업체에 갖다 붙여도 특별할 게 없어요. 거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형식이 되는 거죠. 내가 휴대폰 수리를 알아보고 있거나 과외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블로그 글이 보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런 광고성 배너형 컨텐츠를 원하지 않아요. 브랜드 블로그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성 컨텐츠들로 도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호감 갈 수 있게 다가가고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블로그는요, 고객들이 계속 찾아주고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정말 글 하나만 읽어도 방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무수히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와 교육업체들은 상위 노출에만 급급할 겁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을 보장해준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비법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요. 우리는요, 1000명이 보고 10명이 문의를 주는 포스팅이 아니라 100명이 보더라도
10명이 문의를 줄 수 있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이 브랜드 블로그의 핵심 2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문성과 신뢰도입니다. 전문성은 대표적으로 이력, 경험, 대표 또는 서비스의 가치 입증, 사업 노하우, 전문 지식이 해당하고요. 신뢰도는 양심 어필, 잠재 고객들에 대한 공감, 사명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치 입증이라는 겁니다. 저희 이상한 마케팅이 정말 매일같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대표 또는 내 사업,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입증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대표적으로 화면과 같은 이 18가지가 해당합니다. 고객 후기, 경력, 즉 규모, 누적 고객수, 재방문율, 좋은 원재료, 전후 결과물, 멀리서도 찾아온다, 내 자녀, 가족,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18번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라섹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본인 딸에게 라섹을 해주는 걸로 컨텐츠를 만드셨더라고요. 대박이죠. 자녀에게 직접 수술해줄 정도면요. 스스로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신뢰감이 엄청나다라는 거잖아요. 댓글에도 와, 진짜 제일 강력한 홍보 영상이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브랜드 블로그를 작성하실 때 화면에 보이는 이 가치 입증 자료들을 꼭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정말 중요한데 바로 도입부, 글 초반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수강생분이 저희 아카데미를 수강하시기 전에 작성한 글이에요. 제목을 보니까요. 상대동 고등영어라는 키워드로 글을 발행했네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다. 죽도 상하원에 다녀왔다. 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상대동 고등영어를 검색한 학생, 학부모가 이 학원 원장님이 어딜 여행을 다녀왔는지, 날씨가 좋은지 이게 궁금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상대동 고등영어를 검색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들은요, 무엇이 궁금할까요? 성적을 올려주는지, 잘 가르치는지, 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왼쪽과 같은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실제 학생들의 성적과 성적표, 입시 결과 등을 활용해서 도입부 가치 입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셔도 글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분은요, 상위 노출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블로그를 보고 문의도 벌써 몇 건이 오고 학생들이 줄줄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해서 벌써 2주 만에 5명 이상이 등록했다고 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예시는요. 내가 만약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어서 수강 모집을 하고 있다면요. 어떤 도입부를 작성해야 될까요? 보통 이 왼쪽과 같이 작성을 하시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면요. 느껴지실 거예요. 광고성 컨텐츠다 라는 게요.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오른쪽이요.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난 후에 글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29년 전문가라는 가치 입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29년 전문가가 3가지로 딱 가르쳐 드린대요. 전문성이 있다. 믿을만 하겠다. 게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도입부에 강남 부동산 강의를 찾고 계시지요? 라는 문구랑 이 키워드를 검색할 만한 사람들이 하고 있을 만한 생각들을 쭉 나열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도입부 가치 입증과 동시에 공감 문구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블로그를 보고 부동산 강의를 신청해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보컬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요. 실제 수강생들이 남겨준 후기를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내가 내 입으로 실력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학원에 돈을 내고 수강한 수강생들이 솔직하게 남겨준 후기니까 정말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명인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혹은 유명인들이 방문을 했다 라고 하면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진을 첨부해서 간접적으로 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학원생들이 남겨준 감사편지, 회원님들이 남겨준 감사편지 이런 거 있죠. 보통 스승의 날이나 생일 때 많이 받아보실 텐데 그런 것들을 모두 자료화 해두어서 활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수강생분의 예시인데요. 이 왼쪽을 한번 보세요. 원래 작성하시던 형태입니다.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진짜 매력적이지 않다 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 사진으로 사실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제목부터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요. 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는 것들로 도입부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표가 홍대 대학원 출신 10년 이상 홈페이지 디자이너 출신이래요. 누적 제작 건수가 300건에 달하는 디자인 개발 전문 법인 기업이래요. 트렌디하고 핫한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대요. 그리고 디자인 재계약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뢰가 가지 않나요, 여러분? 실력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가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 2년 만에 처음으로 문의를 받을 수 있었고 1,100만 원의 계약도 따낼 수 있다고 또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내가 유명 기업들과 정말 이 로고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과 협업을 했다면 그 협력사들의 로고를 도입부에 넣어주는 것도 가치 입증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이라고 하면요, 정말 침이 고이는 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식욕을 자극하고 나 이거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 GIF들을 도입부에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요, 바로 그냥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공 비포 앤 애프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구구절절 우리 실력 있다 라고 글을 적지 않더라도요, 여기 좀 하는데? 실력 있는데? 우리 집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요, 그와 관련된 수료증, 자격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수료증, 자격증들은 나의 신뢰성, 전문성을 녹여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도입부에 넣어주시는 것도 가치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보실까요? 애플 사설 수리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던 수강생분이 계셨는데요. 항상 글을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전형적인 광고 블로그,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가치 입증을 통해서요, 오른쪽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봐도 이제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 이곳을 다녀간 고객들이 진짜 만족했다, 친절하다, 너무 잘 고친다 라는 이야기가 담긴 후기를 활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사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곳에 대한 가치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브랜드 블로그의 중요성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영상 기반으로 된 대표적인 마케팅 도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영상은 롱폼과 숏폼으로 나뉘는데요. 롱폼이 뭐고 숏폼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롱폼은요, 영상의 길이가 긴 영상을 의미하고 숏폼은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의미하는데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이 이 숏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숏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바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1년 사이에 그 규모가 4배씩 성장하고 있어요. 마케팅은 항상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어서 이 숏폼이라는 열차에도 탑승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무료예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숏폼의 위력을 영상 속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touch it? Here, let me show you. So let me. All right, look at all these comments. Because of them, you're number one. I love you, Dad. Thank you. Oh, we got. Cheers. Cheers, honey. Very How is good. it? It's excellent. These last couple of days, I can't understand it. I feel blessed, you know? 네, 정말 대단하죠. 단 16초의 영상의 파급력이요, 이렇게 대단한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쇼폼은 각 플랫폼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 릴리스, 유튜브 쇼츠에서 정말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노출량도 기존 롱폼이나 카드뉴스 형식의 컨텐츠들에 비해서요 2배, 3배 이상 많이 퍼뜨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겠죠. 실제 저희 수강생분들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놀라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왼쪽과 같이 카드뉴스 이벤트, 배송 안내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담긴 쇼폼, 릴스를 만들어 올리고 광고를 집행한 결과 매출이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살펴보실까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했거든. 애 볼 시간도 없잖아. 근데 우리 애가 계속 간식을 달고 사는 거야. 몸버릴까 봐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건강한 먹거리가 없을까 많이 찾아보다가 찾아낸 게 그래놀라야. 그때 당시에는 그래놀라 상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줬는데 처음엔 안 먹더라고, 맛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그래놀라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 많이 했어. 최근에 우리 손자도 그때 그 그래놀라를 먹고 있잖아. 그렇게 아침하고 간식이 해결되니까 일도 좋아지지, 효율성도 높아지지. 지금은 중소기업 대표야. 맛이 궁금하지 않아? 사람들도 이 그래놀라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신념 하나로 차려버렸지. 마마스 그래놀라. 고객을 향한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가도 다 공개해. 공정 특허도 나와 있어. 돈이 진짜 많이 가. 저온으로 굽고 뒤집어 가는 과정을 9번 반복하거든. 그래야 영양소도 보존하고 더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낼 수 있거든. 지금 9,900원 이벤트 중이니까 드셔보시면 아실 거야. 맛과 건강은 정성에 비례한다는 걸.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그래놀라에 대한 가치가 느껴지고 건강하고 깔끔하게 만든 것 같다. 나도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가진 혹은 사업체가 가진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동탄에 위치한 산전 산후케어 대표님이십니다. 이전에는요, 카피라이팅을 잘하지 못하셨고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셨는데요.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요, 이렇게 카피라이팅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설명해주는 영상을 발행하셨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위치했는데 부산, 청주, 평택 정말 전국에서 문의가 왔다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기존 조회수가 100회에서 300회였던 것에 반해서 저희 코칭 후에는 조회수가 10만에서 40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테리어 목재소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기존의 영상에는요, 정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영상들을 주로 올리셨는데요. 수업 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선정했고요. 카피라이팅까지 잘 녹여내셔서 컨텐츠를 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동안 4,000명이던 팔로워가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고, 코칭 전 조회수가 평균 1,000대였는데 코칭 후에는 155만 조회수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휴대폰이 방전될 정도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반비수기인데도 신규 거래처와 매출이 늘고 있다.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를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 해낼 수 없던 결과였다 라고 장문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계신 수강생인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직업은요, 제가 앞서 브랜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먹음직스러운 모습을 담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실 때 휴대폰 렌즈를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닦고 촬영하시면 정말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뿌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 카메라 렌즈를 한번 깔끔하게 닦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분은 이 쇼폼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셨을까요? 우선 영상의 조회수가 10배 이상 상승했고요. 영상 6개 만에 매출 27배가 상승했다라고 저희에게 전표를 끊어서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공식들을 배우고 적용을 하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영어 화상회화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인데요. 이 릴스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My name is
Leo. How are you today? I'm fine. What's the weather Uh, like in Seoul today? Sunny today. What do you do for fun? For fun이 뭐죠? 취미. Soccer, see YouTube. How's it going, Leo? Hi, Sunny. I'm good, thanks. Yourself? I'm good too. Thank you for asking. What's Yep. the weather like in Seoul today? It's been cold, but not freezing. It's getting warmer slowly. So, are you still busy every day? Work is always hectic. I can't wait for the holiday weekend. Any special plans for those 4 days? Visiting my parents as usual. Probably go out to eat and shop also. Well, enjoy your holiday, okay? Thanks. Bye bye.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이분은요, 이 영상 하나랑 이 브랜드 블로그 글이 시너지를 내어서요, 정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100건이 넘는 수강 문의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한 3개월 동안 10건 정도의 문의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배우 그리고 아나운서분이 직접 수강 문의를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2달치가 넘는 클래스가 모두 마감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저희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터진 영상들이 어떤 건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저희 이상한 마케팅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개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캡처본은 저희 사내 메신저에 자청 대표님께서 보낸 내용인데요. 레퍼런스를 정말 강조하십니다. 저희 이상한 마케팅 구성원들끼리도요, 레퍼런스가 없으면 서로 피드백을 하지 않아요. 이건 저희들의 규칙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방을 해라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벤치마킹한 레퍼런스 컨텐츠에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디벨롭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영상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이 레퍼런스 영상이고요. 오른쪽 영상이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상한 마케팅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자, 먼저 레퍼런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상한 마케팅이 제작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100% 모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만의 생각, 통찰, 아이디어를 넣어서 디벨롭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레퍼런스다 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상을 내 업종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내가 PT샵을 운영하고 있다면요, 살을 빼기 직전의 비포 모습을 이용하고요. 비포 사진을 손으로 가린 다음에 치울 때 애프터 사진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트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강조함으로써 이 트레이너분과 PT샵의 실력을 입증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면요, 조리하기 전에 생 파스타면과 토마토를요 손으로 가리고요, 손을 치울 때 토마토 스파게티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용실 혹은 메이크업샵을 운영하고 있다 하면요, 이 머리를 하기 전, 화장을 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손을 딱 치울 때 헤어스타일이 완성된 모습, 화장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예시처럼 레퍼런스를 벤치마킹해서 내 사업, 서비스의 컨텐츠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캡션형이라고 해서요, 영상은 짧고 캡션에 설명을 더해주는 건데요. 우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ctures I'm living through for now. Trying to remember all the good times. 네, 여기서 캡션은요, 설명란이라고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테두리를 친 곳입니다. 영상은 짧게 넣어주고요, 양질의 정보, 내용은 캡션 안에 넣어주는 형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트렌드이고요, 영상은 굉장히 짧지만 이 양질의 정보가 캡션 안에 담겨 있다 보니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제가 아까 그래놀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이 대표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내 사업, 서비스
서비스 제품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를 담아서 영상을 녹여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외부에 알려져선 절대 안 되는 회사였다. 도매 방식 회사였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가 알려져서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도매 가격이 알려지면 가장 큰 거래처인 가구 소매점에서 우리 물건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 노출되어선 안 됐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한마디가 내 마음에 걸렸다. 우리가 납품해도 결국 가격을 정하는 건 소매처니까 우리 물건이 너무 비싸지는 게 안타깝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공장 보유, 소파 제조까지 우린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냥 소비자를 바로 만나면 안 될까? 도매가가 저렴해도 소매로 넘어가는 순간 거품이 끼는 구조, 고쳐지지 않는 업계 현실을 외면하기 싫어졌다. 결국 31년간 고집해온 도매 운영을 바꾸기로 했다. 100% 국내 제작 소파로서 공장 보유로 직접 제조해서 유통, 판매까지 거품 없는 가격과 국산 소파의 높은 퀄리티, 이 두 가지를 잡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고객들 앞에 직접 서는 것이 처음이라 떨리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용기 내어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 버려야 한다. 진심은 통한다는 진리를 믿고 있기에. 네, 어떠신가요? 이 스토리가 담기니까 해당 브랜드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감이 잘 느껴지죠. 이 업체가 원래는 적자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이 스토리텔링 영상과 블로그로 지금은 문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처럼 이 스토리를 담은 쇼폼 영상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딱 한 개 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사실 모든 컨텐츠들에서의 핵심인데요. 바로 반박 제거라는 겁니다. 저희 이상한 마케팅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반박 제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두 번 제공해 한다는 함박스테이크? 얼마나 맛있길래 이게 줄 서서 먹는 부산 9대 맛집의 함박스테이크라던데 함박스테이크 검색했더니 네이버에서도 1위고 후기도 너무 좋길래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아이가 밀키트 특유의 공장 맛을 너무 질려했는데 이건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20년 장인이 수제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자레인지에 딱 1분 30초만 돌렸는데도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던 아이도 입맛 까다로운 남편도 너무 맛있다며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사실 보통 이렇게 사먹는 음식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맞는지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 1등급 한돈만 사용하는 데다가 만들자마자 당일에 바로 보내주니까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지금 기간 한정 2+1 행사 중이라고 하니까 저렴할 때 얼른 쟁여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영상은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함박스테이크 업체인데요. 보통 우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냉동 함박스테이크라고 하면요, 냉동 제품이라서 누린내 나는 거 아닐까? 아, 좀 퍽퍽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오래 묵은 저품질 고기 아니야? 외국산 돼지고기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반박,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접했을 때 혹은 이 상품을 접했을 때 들 수 있는 반박 요소들을요, 영상에 하나씩 넣어서 제거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회화 어플이라면 어떨까요? 실제 사용자들 후기가 좋을까? 아, 내 상황에 필요한 문장들이 많을까? 제대로 된 예시 문장이 맞을까? 라는 반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에 이 반박들을 제거해주는 요소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외국인이 강남역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대답 못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 아주 간단한 영어를 사용해야 할 때조차 파파고의 힘을 빌렸던 경험을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불편하고 쪽팔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버터타임이라는 앱입니다. 영어 회화 어플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이건 진짜 실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의 영어 문장만 쏙쏙 골라서 학습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무려 500가지의 상황별 문장이 있는데 비즈니스 영어부터 식당 주문, 해외 직구, 소개팅까지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장들로만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으니 평소 자투리 시간에 한 번씩만 활용해도 영어 때문에 쪽팔릴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 하나가 영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맞는지 잘못된 정보는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제가 이 앱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앱에는 실제 영어 회화책 베스트셀러 37권의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25년 경력 강사, 유명 원어민 강사 등이 직접 집필한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쌤 책을 공짜로 볼 수 있다니 기대됩니다. 네, 대박이죠. 이 영상은 저희 대행팀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내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컨텐츠 속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2024 사업자 마케팅 성공 방식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